네, 안녕하십니까. 원문으로 읽는 강수돌 교수의 자본론 강의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론이 처음에 자본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무겁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 문장씩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면 갈수록 또 재미도 있고 또 무거워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보면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론 전체가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죠. 그리고 더 자본주의 현실은 더 무겁습니다.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그 엑기스를 골자를 뽑아서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핵심 문장만 이렇게 가려서 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본질적인 차원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오늘 6강은 그 영국에서 시초 축적을 할 적에 인클로즈 운동이라든지 인클로즈 운동 이후에 토지로부터 쫓겨나온 사람들이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피해 입법이나 계급 입법을 통해서 구비농 같은 데서 노동자 규율 훈련을 시켜가지고 산업 노동력으로 이래 투입하는 그런 폭력적인 과정들이 존재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국가가 자본의 시초 축적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가 하는 것을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네 가지인데, 식민 시스템, 국채 시스템, 조세 시스템, 보호무역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말 영국에서는 식민 시스템, 국채 시스템, 근대적 조세 시스템, 보호무역 시스템 등을 통해 시초 축적의 계기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설명을 붙이고 독일어 영어 원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식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개척이고, 식민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항해와 또 그 원료 공급지나 새로운 노동력 공급원, 그 흑인 노예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새로운 노동력으로 팔아먹는다든지, 또는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영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식민지의 새로운 그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뭐 보스턴 차 사건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독립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 미국 동부에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고 있었죠. 또 호주에도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나중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뭐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서는 이제 남미에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 이전부터. 이런 게 이제 다 식민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는 값싼 농산물 또는 노동력, 광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았고, 나중에는 상품의 시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시스템은, 이거는 국가가 정부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그러니까 국채를 통해서 돈을 이제 그 빌리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이제 마구 쓰고,
그 채권자가 된 상인들이나 금융업자들이 은행이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업자들이 더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시스템은 결국은 국가가 정부의 이름으로 인두세나 주민세나 뭐 토지세나 법인세나 이런 그 온갖 그 직접세, 간접세 모든 걸 아우르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받아가서 결국은 그 국채의 빚을 갚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병근 선생님의 자본 강의에서도 나오듯이 그 일반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돈을 쓰고 전쟁이나 다른 국정 운영에 자본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은행이나 자본이다, 상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자본이나 상인이 벌고 세금은 백성이 내고 돈을 쓰는 주체는 정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어떤 특별한 돈 같은 거 그런 거는 더 드라마틱한 국가가 돈을 쓰는 더 드라마틱한 결국 그것도 혈세로부터 나온 것이죠. 근데 그거의 원천을 따지고 보면 영국에서 17세기 말에 이런 시스템들이 자본의 시초 축적을 도와주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자유 경쟁이 많았고 그 자유 경쟁의 결과 독점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보호무역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독일,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자기 산업 내지는 초창기에 자국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호무역 시스템을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야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되니까요. 또 국내에 그 물건들이 외국에 수출될 적에는 좀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보호무역 시스템이죠. 그래서 식민 시스템, 국채 시스템, 조세 시스템, 보호무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시초 축적의 주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말에 체계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독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In England werden sie Ende des 17. Jahrhunderts systematisch zusammengefasst im Kolonialsystem, Staatsschuldensystem, modernen Steuersystem und Protektionssystem. In England, 영국에서는 werden sie, 이때 G는 시초 축적의 계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nde des 17. Jahrhundert, 17세기 말에 systematisch zusammengefasst 하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zusammengefasst 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무엇 속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콜로니얼 시스템, 식민지 시스템과 Staatsschulden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의 채무이죠. 국채 시스템. 그 다음에 모데르는 근대적인 슈토이어가 세금입니다. 세금 시스템, 조세 시스템. 그리고 프로텍지온이 보호거든요. 이 보호무역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In England werden sie Ende des 17. Jahrhunderts systematisch zusammengefasst
im Kolonialsystem Staatsschulden-System, modernen Steuersystem und Protektionssystem. 네, 그게 독일어 원문이고 영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In Eng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ey arrived at a systematical combination embracing the colonies, the national debt, the modern mode of taxation, and the protectionist system. 예, 마찬가지죠. 영국에서는 at the end of the 17세기 century, 17세기 말에 they arrive, 시초 축적의 계기들이라 그랬죠. 자본의 초창기,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성되기 이전의 전사, 프리히스토리로서 arrive at, 어디에 도착했다? systematical combination에 도착했다. 약간 의역처럼 된 거죠. 체계적인 결합, 통합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통합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을 껴안음으로써 무엇을 포함하는, 이렇게 보시면 the colonies, 콜로니, 식민지, the national debt, 국채, the modern mode of taxation, 근대적인 조세의 시스템, 그리고 the protectionist system, 자유무역체제가 아니라 보호무역체제,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의 체계적인 콤비네이션, 결합체로 만드는데 그 차원에 도달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말경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괄호 속에 These methods depend in part on brute force, e.g. that is the colonial system. 이 모든 방식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브루트는 브루탈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강제력, 즉 식민화 시스템의 식민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강제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제 요 부분이 결국은 식민지 시스템을 좀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어 원문으로만 보면 앞에 식민지 시스템으로 이미 다 the colony라고 하는 걸로 다 깃들어간 건데, 사실은 요 식민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진 영국이 후진 국 여러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죠. 점령해가지고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카 농장처럼 그렇게 해서 원료 공급지로 삼는다든지, 광산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원료 공급지가 이제 식민지가 공급지로 되었고, 나중에는 식민지 본국에서 만든 신상품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돈벌이가 되어야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되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신상품 시장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브루탈한 브루트 포스, 강제적인 그런 힘, 또는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힘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식민지 시스템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다른 제도들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육강 역시 자본의 전사로서 시초 축적의 계기들이 17세기 말 영국에서 식민 시스템, 국채 시스템, 조세 시스템, 보호무역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